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20억 상승한 아파트가 나왔어요.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수요와 공급. 공급을 할 때, 왜 공급은 입주 물량만 세워서 대구가 21년도에 2만여 개 입주, 23년도에 3만 5천여 개 입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공급을 셀 때는 그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까지 같이 세워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역 하락이 나타났어요.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지난번 하락에서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니 마느니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나타났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매물이 증가하는 것 또한 공급이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구 지난번과 똑같은 마이너스 0.18% 하락, 전세지수는 지난번 마이너스 0.22였던 것 같은데요. 낙폭 약간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타 광역시 대비 전세는 세종이 조금 더 빠지고 있지만 그 매매 실거래 지수는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대상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 주간으로 지금 한 30주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락하는 퍼센트를 다 합치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승은 한번 했을 때 몇 퍼센트 했죠? 100%? 20%? 엄청난 상승했었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주 물량만 주로 공급 물량으로 생각하는데 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시장의 물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올해에만 매도 물량 증가했는 것만 세어봐도 대략 6,000개 정도 되나요? 6,000개. 올해 공급이 2만 가구죠. 2만 가구 플러스 이 정도로 시장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6월 3일 현재 8,146건, 시장의 매물이 넘쳐나요. 사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만 찍어 보더라도 아니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물량이 정말 많네. 이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3,854개. 월세 물량도 맨날 숫자로만 이렇게 읊어서 그렇지 현장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비어있는 집도 좀 있고요. 나가보니까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증가해서 12,000건, 6월 3일 현재 12,000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오늘 숫자 세는 게 살짝 착오가 있었는데 오늘 49건이에요. 49건. 이틀치 거래량 신고되는 거 치면 좀 거래량이 적어졌어요. 가끔 이런 날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거래량이 좀 적어지는 날들. 신고가 비율은 1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5월 거래량 현재 735건. 지금 이 속도면은 하여튼 4월의 거래량은 또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야금야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까지가 끝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왜냐 이 양도세 문제보다도 지금은 뭔가요? 재산세 기산일 6월 1일 요 기점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량수를 조절해서 향후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분들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지인 간의 거래나 직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형성되고 있던데 그 이후에도 과연 이 흐름이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배제 관련 물건들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 6월의 거래도 사뭇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한 번에 20억 상승하는 아파트 있었어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87평, 무려 87평, 41억.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에 거래되었던 게 있었어요. 언제냐고요? 언제 그런지 뒷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지산동 화성맨션. 지산동 근래 분양한 적 있었죠? 제가 분양 관련 영상은 어제 저녁에 제가 2개를 찍었는데 나중에 좀 이번 주말이나 휴일이 또 끼어 있어서 그때 딱히 제가 요 실거래 자료를 어차피 그때는 업로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찍어봤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상승하는 거, 거래 공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되고, 네, 오랜만에 아무튼 또 이렇게 반가운 또 큰 상승을 보게 되네요. 연경동, 자, 요거 이제
새삥이 아파트 2년이 지났어요. 요거 이제 팔면 비과세 아마 처리될 수 있는 물건이겠죠. 2층이 4억 1,700, 16층이 4억 5천. 제가 생각하는 연경의 이미지는 약간 외곽의 느낌. 네, 이 아파트 이름 자체도 숲속의 아침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약간 외곽의 느낌인데 아무튼 북구 지역 신고가 한 건 눈에 띄고요. 복현 부르지오. 요 층수도 두 개가 비슷했는데 일단 깡통 전세는 나와 있고요. 요 분쟁이 깡통 전세 관련해서 분쟁이 너무 많아요. 세입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앞두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좀 분쟁이 좀 많아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한 20% 정도 하락한 모습, 나머지 한 10% 성당 내면 이편한 77제곱미터, 네, 3억 7천, 약 1억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네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한번 봅시다. 20억이나 상승했는 아파트. 여기 41억 실거래 가격이 찍혔어요. 요거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네. 52층이 최상층인가 봐요. 2016년 9월에 20억 8천에 거래가 되고 22년에 8년 만에 41억이 거래되었다. 아무튼 뭐 사신 분들 이 엄청난 자금력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이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 2016년에서 2022년까지 흐르는 이 시점에서 대구에서 2배 안 오른 아파트 있나요? 2배 안 오른 아파트가 있을래나? 거의 뭐 2배 정도 다 올랐던 그런 시기 같은데요. 네, 아무튼 요 축하합니다. 이거 41억 엄청난 자금력 파신 분도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 사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아파트 한 15% 정도 하락했는 각산 서안 이 다음 3억 5천대 거의 3억대로 뚝 떨어져요. 이틀치 가격대 거래량 보시면은 첫 페이지 1, 2, 3, 4 네 번째 대구에서 오늘 이틀간 신고된 것 중에서 네 번째로 비싼 게 4억이에요. 자, 그 아래로 거래 가격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15%, 20%씩 떨어지는 거래들. 동네 구분하지 않고 다사, 북구 지역도 어느 지역 뭐 더 피해가는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가격 하락 1, 20% 정도 하락했는 것들 맞네. 다주택자다. 내가 만약에 나래 마을을 가지고 있다. 3억 2,800만 원. 이거 여러 채를 가지고 한 세 채 가지고 있어서 종부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더 외곽 쪽에 있는 것. 도심에서 약간 더 멀어진 느낌. 도심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달서구 권역 내에서도 조금 바깥쪽에 있는 것들 먼저 정리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옮겨 타야 된다면 이렇게 뭐 저가에 뭐 말이 7천만 원 이렇게 하락이지 이거 20% 이 정도 하락이잖아요. 주변을 다 깡통 전세로 만들어 버리는 깡통 전세 또 오랜만에 한 번만 표시해보고 지나갈게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90% 정도. 요거 지금 2억 5,800에 2억 5천, 2억 7,500, 요것도 90%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는 110%예요. 요거는 돈 받고 전세를 살아야 될 정도. 요거는 100% 정도 수준. 요거는 한 105% 정도 수준. 이런 식으로 한 3억대 미만 아파트들,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 자,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5월 거래 한 건 찍히면서 고가의 거래 한 건 이렇게 찍히면 또 건당 거래 가격을 좀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아무튼 거래량이 스물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늘어나도 이 언제적 2017년 거래량을 정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다시 올라갈까요? 6억 이상 거래량 아직까지 큰 힘은 쓰고 있지 못하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한 4.5%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 분양권 거래량 6월 거래 한 건이 더 있어서 실제로 6건 중에 한 건에 신고가가 있었어요. 6월 거래 한 건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한 건 약간 누락될 뻔했는데 6월 1일자 거래 신고가 5억 2천만 원. 평형이 국민 평형보다 좀 더 넓은 평형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이런 것도 보면은 가격이 6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네.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대형 평형이 이 대형평이잖아요. 39평형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평형이 신고가가 높게 안 찍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 낙폭이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여기 동대구역 도시업 센터시티는 요 심한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7억 8천까지
이 국민평형인데 7억 8천까지 찍었던 것이 5억 8천. 이 평형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 두 개가 101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 그 이전에 고점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낙폭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낙폭이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화원 파크뷰 우방 IUCL 최고점 4억 8천까지 찍었던 것이 4억 6천에 거래되었다고. 이 정도면은 거래 선방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선방했는 모습이에요. 서대구역 반덤 유보라 센텀, 요 평형은 조금 작은데요. 작은 평형 치고 4억 2천까지 조금 비싼 가격에 찍혔었는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요거 근래에 또 여기 대구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트램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또 트램 때문에, 트램은 일단 안 하기로 했다. 또 노선에 대한 또 이 시비도 있을 것이고 온갖 시비가 많을 것인데, 아무튼 뭐 서대구역은 인접한 곳이라서 어느 노선으로 가든지 뭐 변경이 있든지 말든지 어떤 것이 생기든지 말든지 뭐 크게 관계는 없는 입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또 이제 또 계획 세워가지고 언제 하냐 2030년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트램으로 하려고 했었나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시설 이거 돈도 많이 안 들고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 그 장점 하나로 밀어붙였는데 뭐 모노레일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59건, 이틀치 거래량 치고 많지 않아요. 뭔가 뭐 쉬는 날만 있으면 사람들이 집도 안 보러 다니나 봐요, 이제는. 자, 5월의 거래량 1010건. 전세 거래가 예년의 모습 그냥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죠. 전세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것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다, 문제가. 맞선 문제에 맞닥뜨리면 법적으로 해라, 도의상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남산 이편한 4억 2천 정도에 거래되었고요. 이 고점이 하나 높게 찍혀버리면 딴 게 다 낮아버리는, 낮게 보이는 이런 좀 효과들이 있어서 수성 효정 해린도 블러지스도 마찬가지로 근래 들어서 그래도 이 4억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보여집니다. 월성 월드 메르디앙 3억 후반, 뭔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은 약간 있네요. 3억 중반, 3억 초반까지도 막 떨어지고 이랬던 가격들이 3억 중후반으로 국민평은 살짝 밀려 올라가는 느낌.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이 나름대로 이 학군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 치고는 큰 힘을 못 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2020년 요거는 평형이 다른 거는 건너뛰고, 영경 금성 에미지 숲속의 아침, 아까 매매 가액이 뭐 4억 정도 되고 4억 얼마 했던 거 신고가 막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 비해서는 전세가 얼마 되나요? 아까 매매가가 한 4.5억 찍혔나요? 그 중에 전세가 3억이라면은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70%? 70%?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아무튼 또 다른 거, 국민평형 중에서 노원 한신더유 84제곱미터 3억 아래로 떨어진 것도 하나 보이고요. 아무튼 거의 뭐 억 단위의 하락만 동그라미를 쳐도 무척이나 많다는 부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 다 돈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자, 전월세 거래, 어제 서울자 뉴스, 어제 저녁에 특별방송으로 이렇게 다뤄드리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전세 월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요 숫자가 지금 1.51이라는 제일 왼쪽에 숫자가 하나 보이는데, 이 숫자가 2라면은 전세가 2개 거래될 때 월세가 1개 거래된다. 요 비율이 1이라면은 전세가 1건, 매매가 1건, 요렇게 거래되는 걸 나타냅니다. 서울은 요 수치가 1 아래로 차트가 요렇게 아마 움직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구도 이 초록색 연주택 선을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과거 최근 한 5, 6년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맞아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6천만 원 선. 여기서 조금 팽팽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금리고 나발이고 간에 어쨌든 가격, 심리적인 가격이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3억은 어떻게든지 지켜야지, 3억이 무너지더라도 2억 후반대는 그래도 유지해야지, 뭐 이런 가격이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이 내림세가 좀 주춤한 모습. 그렇지만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떨어지다가 여기서 좀 중심을 잡았어요. 한 11%, 1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 저 정도예요. 대전도 저 정도 비율은 유지하고,
뭐 부산, 울산도가 조사해봤을 때 거의 한 10% 정도 살짝 넘어서는 수준의 4억 이상 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월세 거래량 48건. 월세 요 차트 갈색선을 보시면은 확실히 좀 거래량 예년보다는 확실히 월세 거래가 많다. 월세 비중이 높다. 오늘 이틀치 거래치고는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예년보다 높은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년보다 많아진 월세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